학년이 올라갈수록 아이 독서 습관 잡기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언어 능력이 부족하면 학습 능력이 떨어지죠. 둘 다 독서 습관에서 나온다는 건 알겠는데 내 아이만 책을 읽지 않는 것 같아서 독서가 어렵다고 느껴지시죠? 그러다 보니까 책을 빌려오기도 하고 용돈을 벌기도 하는데 일주일이 채 안 가서 포기하게 됩니다. 저도 초등학생 엄마인데 어릴 때는 아이가 잠자리 독서와 틈틈이 책을 읽어주면 좋아라 했었죠. 그런데 독서를 그렇게 함께 했는데 지금 5학년이 되고 동영상을 접하는 시간이 늘수록 또 바로 멀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현상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많은 아이들이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이 점을 알고 계시면 마음이 조금은 놓이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독서 습관을 만들 수 있을지 차분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올바른 독서 습관 형성을 위한 3가지 원칙과 독서 습관에서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려운 것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도 아이의 독서 습관 때문에 이것저것 시키고 계신 부모님들 오늘 내용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그 해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첫째, 책 읽기의 시각적 환경을 만드는 건데요. 책을 읽게 하지 말고 책이 보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너무 뻔한 소리다 할 수 있지만 저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책 읽는 환경을 만들고 보여준다는 게 말은 쉬운데 생각보다 실천이 잘 안 되거든요. 저는 이것만 잘해도 반 이상은 독서 습관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가수 박진영 씨가 그런 말 했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몸에 좋은 걸 하기 전에 몸에 나쁜 것부터 피해야 된다고. 네, 저는 독서 습관에도 마찬가지로 좋은 방법을 찾기 전에 독서를 방해하는 환경을 제거하는 게 훨씬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아이의 독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모의 한 사람입니다. 저희 아이가 이 책을 잘 읽나 싶다가도 핸드폰을 많이 접하거나 하면 여지없이 그냥 책과 담을 쌓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 제일 먼저 환경을 점검하는 걸 첫 번째로 합니다. 흔히 아이가 책을 읽지 않는 이유를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고 보시거든요. 그게 아니고 집안에는 책보다 훨씬 가깝고 자극적인 것들이 많아요. 스마트폰이나 TV가 아이 주변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을 환경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집안 곳곳에 책을 전시하는 방법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관심 있고 좋아할 만한 책을 동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흘려두는 노출 전략이죠. 부모님들 혹시 다이어트 할 때 눈앞에 과자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손이 가시죠. 그게 부모님의 의지로 잘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냥 눈에 보이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어느새 과자를 먹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싫어하는 아이일수록 공부처럼 느끼기가 쉽죠. 또 책장 속에 늘 장식되어 있는 거다라는 인식을 합니다. 책을 싫어하는 아이는 책은 곧 내가 못하는 것이고 평가받는 도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 집안 곳곳에 한두 권씩 뭐 툭 이렇게 놓인 책들이 야, 이건 널 공격하려는 게 아니다. 그냥 여기 있는 소품이야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자꾸 눈에 보이면 사람의 뇌는 경계심을 낮추고 대상을 만만하게 여기죠. 당장 읽지 않더라도 책을 거부의 대상에서 익숙한 일상의 소품 정도로 인식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책을 싫어하는 아이가 스스로 책을 뺏어 읽으려면 엄청난 결심과 의지가 필요하죠. 하지만 간식을 먹다가 혹은 거실에 앉아 있다가 우연히 들어온 표지의 그림 한 장, 이거 보는 거 아무런 의지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저 그림은 뭐지? 하는 바로 그 찰나에 책이 손에 닿는 거리에 있어야 합니다. 네, 당장 책장을 넘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스치듯이 책을 제목을 읽거나 표지를 쓱 보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뇌는 이미 비독서가에서 잠재적 독서가의 영역으로 한 걸음씩 이동할 수 있습니다. 과자가 보이면 손이 가는 것처럼 책이 만만하게 보이면 언젠가 아이의 손이 책으로 향할 가능성이 훨씬 커지죠. 두 번째는 읽기보다는 보기가 먼저 책의 문턱을 확 낮춰주시는 겁니다. 많은 부모님이 아이가 책의 첫 장부터 끝장까지 다 읽어내야만 독서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습관을 만드는 초기 단계에서는 책을 장난감처럼 편하게 다루는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설령 아이가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림만 훑어보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특정 부분만 계속 반복해서 봐도 좋습니다. 그럴 때 너 오늘 책 정말 재밌게 즐기는구나 하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독서가 반드시 끝내야 할 숙제가 아니잖아요. 아이한테 책이 언제든지 손이 가는 만만한 물건이 돼야 되죠. 이런 인식이 습관 형성에 중요합니다. 셋째는 낭독의 힘입니다. 귀로 배우는 즐거움이 독서 근육을 만들어줍니다. 아이가 글자를 깨치고 났을 때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세요. 이제 네가 혼자 읽어봐 하면서 손을 떼곤 하죠.
안타깝게도 이 지점이 어쩌면 아이들이 독서와 가장 멀어지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눈으로 텍스트를 해독하는 것이 아이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죠. 하지만 귀로 듣는 것은 훨씬 적은 노력으로도 풍성한 상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읽을 줄 알더라도 부모님이 옆에서 재미있게 읽어주는 소리를 들려주세요. 아이가 힘들게 읽지 않아도 이야기가 들리는 경험이 쌓일 때 그 이야기 자체에 몰입하는 즐거움을 알게 됩니다. 이 즐거움이 충분히 쌓일수록 후에 책을 집어들 수 있는 단단한 독서 근육이 될 수가 있죠. 아이의 독서 습관을 완성하는 최상의 상태라고 하는 것, 즉 책을 싫어하는 아이의 독서 습관을 위한 전략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부모님과 즐겁게 책에 대해서 대화하고 집안 어디서든 책이 보이고 힘들게 읽지 않아도 이야기가 들리는 그 상태입니다. 이 삼박자가 맞물릴 때 억지로 책을 읽는 아이에서 책을 즐기는 아이로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 전략 오늘부터 적용해 보시면 긍정적인 변화들이 곧 생길 겁니다. 자, 세 가지 전략은 알려드렸고요. 그 밖에도 부모님들이 독서 습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아이의 독서 습관을 위해서 책 육아 하시는 분들 요즘 많으시죠. 네, 그런데 엄마 주도로 책 육아, 이거 하는 거 맞나?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는 권장드립니다. 그 이유가요. 앞서는 독서 환경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아이가 책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긍정적인 첫인상을 갖게 하는 기초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가 탄탄해야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책 육아를 통해서 정서적인 유대가 바탕이 되죠. 이건 엄마와 행복한 시간으로 기억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책을 거부감 없이 친해지는 빠른 방법이자 단단한 뿌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엄마 주도형의 책 육아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읽어주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 책 육아의 위험한 착각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이 우리 아이는 책을 싫어한다 라고 고민하지만 사실 아이들이 싫어하는 건 책 그 자체가 아니라 책을 읽는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부모님이 놓칠 수 있는 실수는 엄마가 주도해서 책을 읽어주는 행위를 단순히 지식 전달이나 학습의 연장으로 생각한다는 점이에요. 부모님이 이 책을 꼭 읽어야 한다 하고 책을 고르고 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아이의 이해도를 확인하려 드는 모습이 좀 있거든요. 이럴 때 아이의 뇌는 독서를 공부로 인식하고 방어 기제를 세우게 됩니다. 결국 엄마 주도형이 독이 된다는 말은 엄마가 읽어주는 행위 때문이 아니죠. 자칫 통제와 평가가 되면 안 된다는 점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관점을 바꿔서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만들고 싶다면 엄마의 주도권을 무엇을 읽힐까가 아니라 어떤 분위기를 만들까에 집중을 시켜야 됩니다. 아이가 책을 거부하는 이유는 주도권, 자율성을 뺏겼기 때문인데 이때 부모님이 가이드를 하실 게 아니라는 거죠. 아이의 팬을 하세요. 아이가 읽은 사소하고 엉뚱한 내용에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야, 정말 멋지다. 라는 말로 좀 리얼하게 좀 크게 반응을 조성해 보세요. 책 내용을 가르치려고 주도하지 마시고 아이가 책을 통해서 발견한 즐거움을 나누는 데 초점을 둬야 즐겁죠.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아이의 독서 독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게 필요하냐? 초등학년까지는 글자를 알더라도 부모님이 읽어주는 정서적인 유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정말 재미라는 거예요. 또 아이에게 가짜 선택권을 줘보는 건데요. 무작정 읽고 싶은 거 가져와 하면 책을 싫어하는 아이들은 막막해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부모님이 미리 좋은 책 3권을 슬쩍 내밀면서 오늘은 이 중에 어떤 걸 먼저 읽어볼까 물어보세요. 즉 선택을 아이가 했다는 느낌을 주는 거죠. 그리고 독서의 마무리를 확인이 아니고 대화를 해야 합니다. 질문을 하지 말고 엄마는 이 장면이 너무 어이없어 웃기던데 너 어땠어? 이렇게 감상을 먼저 공유해 보세요. 독서를 테스트하는 질문이 아닌 대화를 나누셔야 합니다. 간혹 아이가 책을 계속 읽어달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해 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이가 원할 때는 되도록 많이 읽어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흥미를 떨어뜨릴까봐 걱정이 된다 하시는데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아이가 책을 더 읽어달라 하는 건 단순히 내용이 궁금해서가 아니죠. 잘 보시면 엄마와 함께하는 이 따뜻하고 안전한 시간을 조금 더 느끼고 싶다는 신호거든요. 이때 기쁘게 읽어주면 아이의 무의식에는 책 리콜, 엄마의 사랑 리콜, 행복함. 네, 이런 공식이 각인됩니다. 독서 습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원해서 읽는 것, 즉 자율성이에요. 아이가 스스로 더 읽고 싶다라고 표현하는 순간은 책이 아이에게
놀이가 되는 지점인 거죠. 아이의 요구에 응해주면은 읽고자 하는 욕구를 존중해주고 강화해주는 효과가 일어납니다. 이러면 독서 근육이 많이 성장하게 되겠죠. 우리가 운동할 때 마지막 한 번이 이게 근육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독서도 바로 그렇습니다. 아이가 몰입해서 더 이러면 뇌가 집중력을 발휘하게 되고 언어 자극에 대해서 열려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이 수용하시는 태도가 중요해요. 에이구, 또 읽어. 라는 표정이 아니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다, 시간이 늦어서 어려운 상황이다 할 때는 엄마도 더 읽어주고 싶은데 우리 딱 한 것만 더 읽고 내일 아침에 또 읽자. 이러면 아이가 거절당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받았다고 느끼게 되겠죠. 오늘은 아이의 독서 습관에 관한 이야기를 들고 다소 오랜만에 찾아왔는데요. 여러분이나 저나 아이의 독서 습관을 만드는 것에 대한 얘기에 있어서 아이보다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